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월화수목 111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에요. 주 4일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도입을 저울질하는 회사들도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의미로 월화수목 111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휴일에도 화재만 보면, 범죄만 보면 달려가는 소방관, 경찰관들, 휴일에도 자청해서 일을 하니 월화수목 111이란 거죠. 최근에요, 순찰차가 아닌 유모차를 끌고 가다 휴가 중에 범죄를 막은 경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12월 7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 이 사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세요.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입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망측한 일이 지난 2일 중랑구의 한 식당에서 벌어졌는데요. 어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화장실에 다녀온 60대 남성 손님입니다. 네. 키를 식당 주인에게 주는가 싶더니 갑자기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놀란 주인이 뿌리치자 자기의 바지 지퍼를 저렇게 너무 망측해요. 저렇게 지퍼를 내리더니 그대로 주인에게 다시 다가갑니다. 간신히 피한 주인, 전화를 걸어서 누군가에게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저렇게 뿌리치는 모습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지금 보는 우리도 화들짝 놀라는 걸 넘어 지금 굉장히 심장이 쿵쾅 뛰고 지금 분노가 치미는데, 대체 지금 저 사장님은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최진봉님 세상에. 너무나 놀랐겠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런 상황에 어떤 사람이 안 놀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신 나같이 좀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네. 저 사람이요, 저렇게 행패를 부린 게 2시간가량 시달렸어요. 어머나. 여 주인께서. 주인이 2시간 동안이나 저 사람한테 시달리다가 가족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가족이 올 때까지 그래도 식당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저렇게 피해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봉변을 안 당하려고 피해 다니고 하면서 결국 버텼고, 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다행히 그 사이에 가족이 와서 여주인은 빠져나왔고요. 네. 근데 경찰이 도착했는데 이미 저 남성은 도망치고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런 정말 짐승 같으니까 지금 저게 뭐 하는 거예요? 바지의 앞섬을 지금 내리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미 자리를 떴다고 그러면 아예 못 잡는 거 가만 놔둬야 되는 거예요? 안진용기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CCTV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을 해서 결국 이 식당 인근에서 거주 중인 남성을 나흘 만에 붙잡았습니다. 나흘 시간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 예상대로였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발뺌을 했고요. 경찰 CCTV를 증거로 내밀자 그제서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저 제정신이에요? 진짜 알고 있는 욕을 다 쏟아내고 싶어요 이제 저 인간한테 지금. 저 사람은 아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진짜 나지 않았으면은 아무 일이 없었듯이 버젓이 다니다가 경찰에 검거가 됐어야 되거든요. 어허. 그런데 저거를 나흘이나 숨어 다녔다는 거는 자기가 어떤 일을 했고 그거로 인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허.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저 사건이 일어난 게 지난 2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검거되기까지 지금 저 사장님은 영업을 못 하셨어요. 얼마나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으면 가게 문도 못 열고 영업을 못 하실 정도로 지금 온몸에 충격과 공포 그걸로 휩싸였어요. 고통받으셨어요. 이제 조금의 저 인간 검거됐으니까 조금이나마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다시 또 생업에 또 매진해 주시길 또 당부를 드릴게요. 정말. 그리고 경찰도요, 혹시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저 주변 일대를 좀 순찰을 강화해 주시길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사진 한 장이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거는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거든요. 어허. 일단 이 사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뭘까요? 네. 네, 이 사진입니다.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인데요. 어머. 부산 깡통시장에 방문했을 당시 찍힌 모습으로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입에 대며 쉿
하는 듯한 포즈와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죠. 뭐. 저 한 장이 온라인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어허. 누리꾼들은 회식 2차 때 도망가려는 대리님 표정 같다. 일종의 쉿, 나 먼저 갈 테니까 부장님한테는 비밀로 해줘. 그러네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재벌 총수가 저런 표정을 지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을지 너무 궁금하다고 하면서 패러디물도 등장했는데 어머나. 바로 왼쪽 아래입니다. 동생 몰래 신라 호텔 계산 안 하고 튀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부진 신라 호텔 사장이 저걸 운영을 하는데 저기에서 밥을 먹은 다음에 몰래 동생한테 비밀로 해줘 하고서는 도망가려고 할 때 저런 표정을 짓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저렇게 누리꾼들이 재미있는 썸네일까지 만들면서 이걸 하나의 밈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일단 저 사진 한 장 가지고 네티즌 분들이 일단 많은 아이디어가 폭발, 상상이 막 폭발하는 것 같은데 일단 재치가 있어요. 그만큼 최명규 원장님, 이재용 회장은 뭔가 뭐 영상이나 사진이나 뭔가 공개되기만 하면 화제가 만발해요, 진짜. 거기나 세 가지쯤의 요소가 작용하는 것 세 같아요. 가지씩이나요. 네. 네. 첫 번째 요소는 평소의 표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표정이 안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궁금증을 야기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화제가 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밸런스가 무너져 있을 때입니다. 재벌 회장인데 수행원이 없이 다니고 있어. 재벌 회장인데 국산차를 몰고 있어. 재벌 회장인데 걸치고 있는 옷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거야. 재벌 회장인데 저런 표정이 나와.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화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SNS를 하거나 자기 노출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쩌다가 노출이 되게 되면은 그게 사람들한테 더 많은 시선을 받게 됩니다. 아하. 이게요. 같은 동작도 이재용 회장이 하니까 그렇지 아무나 한다고 되겠어. 제가 만약에 이게 화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쟤 뭐 하는 거임? 그러지. 그런데 어쨌든 일단 저 동작 하나가 많은 상상력을 지금 막 유발하는 건데 허준 변호사님 일단 왜 저런 동작을 했을까요? 잘생겼다 그러니까 쉿 이렇게 하는 게 했다는 후일담도 있는데요. 그래요? 저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어제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이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 대기업 총수들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또 오. 부산 박형준 시장 다 같이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과 바로 그 옆에 또 부평 깡통시장이 오, 있어요. 네네. 거기를 방문해서 상인들도 격려를 하고 떡볶이도 먹고 어묵 국물도 먹고 그랬거든요. 아. 그 현장에서 찍힌 사진으로 보여요. 그래요? 지금 옷차림이나 이 배경들로 네. 봐서는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상황이었냐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니까 네. 그 자리에 있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네. 상황을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재용 회장님이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는 거예요. 시장 전체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가셨으니까 네. 대통령을 연호하는 목소리로 가득했지만 그 사이를 뚫고 제드래곤 회장님 이렇게 부르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제드래곤. 겁니다. 그런데 사실 대통령께서 계시니까 네. 이 이재용 회장이 조금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아마 낮춰달라고 하면서 쉿 이렇게 하는 상황이 포착된 것은 아닌가 싶다라는 이 설명이 곁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네. 아, 이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저게 진짜 그렇게 했을 법도 해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요, 저 자리에서 살짝 상인분들께 투정을 부리기도 했다는데 왜 그랬을지 한번 그때 장면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이 왜 이렇게 많아? 아이폰이 왜 이렇게 많아? 지금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임주혜 변호사님 뭐라고 투정을 부린 걸까요? 지금요, 이재용 회장을 촬영하고자 하는 그런 휴대폰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휴대폰들이 삼성폰도 있었지만 그 사과사에서 만든 그 폰들이 그 많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또 이재용 회장 스마트폰 사랑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영리한 방식으로 이걸 홍보하셨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만약 경쟁사 제품을 깎아내린다거나 뭐 권위적인 태도로 뭐 우리 제품 씁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상대방 제품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이 영상 자체도 화제가 되고 있고요. 네. 예전에는요. 그런데 또 이재용 회장의 따님은 이 사과사 제품 쓰는 그런 사진들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또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된다. 이런 또 짤들이 공유가 되기도 했는데 네. 결국 이 스마트폰 사랑 많은 분들에게 또 재미를 준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임주혜 변호사 말씀처럼 이재용 회장이 어떤 안 좋은 상황, 불편한 상황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한다. 그리고 아주 잘 활용한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부산에 이재용 회장이 왜 갔을까? 일단 그게 궁금하잖아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같이 나눠주시죠. 교수님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집. 진짜 맛있는 집맛집인데. 이 떡이 아주 쫄깃쫄깃한 게 맛있는데요? 오뎅 국물 좀. 좀 들어오세요. 아주머니 저거 빈대떡 아닌가요? 자, 이거 하나. 사실 안진용 기자님, 뭐 시청자분들과 또 저도 그렇지만 이 분식 시장 통해서 분식 어묵은 뭐 거의 매일 하루가 멀다고 접하는 음식들이지만 시청자분들께는 또 이 저 모습이 진귀한 풍경인 게 대통령 포함해서 재벌 총수들이 어묵과 분식 등등 먹는다. 야, 이거 쉽게 보기는 힘든 광경 같아요. 네, 지금 쉽게 보더라도 굉장히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이날 점심은 돼지국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윤 대통령은 돼지국밥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동행해준 이 주요 그룹 총수들에게 시장 방문이 익숙하지 않았음에도 함께해 준 거에 대한 감사함을 표했는데 참석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재용 회장이 떡볶이가 진짜 맛있어서 맛있게 먹었다라고 얘기해서 장내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왜 얼마 전에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떠먹니 요구르트 뚜껑을 핥아 드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예 그렇습니다라고 인증한 적이 있는데 네. 사실 사람 사는 건 비슷한데 아무래도 재벌 총수라는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떡볶이 하나에도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진짜 안지영 기자님이 좋은 표현 해주셨어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뭐 재벌 총수라고 다른 뭐 금수저로 밥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대통령과 함께 떡볶이 먹는 거 아니 최종원 교수님 떡볶이 먹으러 부산까지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진짜 뭐 하러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부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 안타깝지만 엑스포 2030이 이제 불발이 됐잖아요. 아하. 좀 실망감이 커요. 부산 분들이 너무 기대하고 MBN도 함께 힘을 모아서 그랬죠, 네.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역부족이 돼서 불발이 되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분들의 실망감을 좀 달래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이 상인들하고 인사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뭐라고요? 엑스포 전시장 부지. 원래 이제 엑스포 전시장을 하려고 했던 그 부지를 외국 투자 기업을 유치해서 엑스포 UCS보다 더 부산을 발전시키겠다. 그러려면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지금 오늘 저기 삼성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 구강모 LG 회장, 뭐 현대자동차 이런 분들이 다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부산시장도 있었고요. 이다음에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지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산을 방문했고 거기서 이제 돼지국밥 먹고 또 시장 들려서 저렇게 시장 상인들과 인사도 하고 이런 모습 보이면서 부산에 좀 뭐랄까 실망한 그런 마음들 달래면서 부산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산 분들 왜 뭐 부산 분들뿐만이겠습니까? 국민들의 허탈감 많이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모습 계획에서만 그치지 말고 실제 실천으로 이어지길 정말 부산 시민과 또 많은 시청자분과 함께 우리가 국민 모두가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분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한 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이 버스 크기를 봤을 때 감쪽같이 사라지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스 이렇게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스스로 혼자 움직였을 리는 없죠. 이 버스 안에는 누군가 타고 있었는데 그게 누구일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허. 새벽 시간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시외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네. 이 남성 익숙하게 시동을 켠 뒤 예열까지 시키는 여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렇게 차를 후진시켜 터미널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움직이네요, 진짜는. 네, 야간 운행이라도 나가는 건가 싶지만 이 남성 사실은 버스 절도범입니다. 아니 지금 차량절도 우리 보통 차량절도 절도 승용차 크기 뭐 승용차나 진짜 뭐 승합차까지는 저희 뉴스파이터에서 많이 전해드렸는데 아니 하다 살찌게 허주면 저 버스를 절도 저걸 훔쳐요 지금 저 큰 거를?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눈에 띄는 데다가 새벽 시간이었는데 저 버스로 도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건지 어허. 궁금하잖아요. 네. 터미널을 유유히 빠져나간 버스가 이내 도로에 있던 CCTV에
바로 포착이 되는데요. 네. 버스가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뭘 했는지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거 신기하네. 잠시 후 진주 시내 버스 나타났는데요. 저 버스네. 도로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보고도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어머나, 어머나.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위험한 인간이에요? 주행 이어가는데요. 어머나. 이 남성이요, 이날 새벽 무려 4시간 가까이 운전하면서 저렇게 도로 곳곳을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난폭 운전의 시설물들이 저렇게 부서져서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운전자들이 보세요. 내려서 지금 직접 치우면서 도로 교통의 불편함을 없애는 저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전자분들이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저 뭐야? 저 운전자 뭐야? 하면서도 일단 그러면서 일단 다른 운전자들 안전이 걱정되니까 세상에 솔선수범 저걸 치워주신 건데 마치 저 영상 보면 이게 무슨 자동차 게임하듯이 뭐 다 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 장면을 본 버스 회사 관계자도 혀를 내둘렀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내가 근무해도 이런 경우는 완전히 처음이죠. 황당하죠. 바로 그 표현이에요. 지금 보는 저도 황당합니다. 최재봉 교수님. 그렇죠. 황당하죠. 아니 버스를 훔쳐서 운전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 사람 한밤에 시외버스를 훔쳤는데 2시 20분이요. 새벽 2시 20분. 아하. 그때 이제 차를 보통 이제 시외버스에 차를 꽂아놓나 봐요. 버스에 키를. 그러니까 열고 들어가서 꽂혀 있는 키를 시동을 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열하고 그리고 나서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저 사고가 났냐면 6시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4시간가량을 시내를 활보하고 돌아다닌 어머나, 거예요. 어머나. 모 대학교 차단봉까지 부딪혀서 그거 부서뜨리고 중앙분리대 결국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섰는데 그 사이에 중간에 한 40분 동안 잠도 잤대요. 차 세워놓고. 어머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 참 네. 이상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40분 동안 숙면을 취할 정도로 버스 타고 돌아다녔으니 4시간 동안을 그냥 무법천지로 역주행하면서 돌아다닌 아주 못된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너무 황당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버스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무슨 승용차 면허 가지고는 저 버스를 저 대형차를 못 몰잖아요. 어떻게 운전할 수 있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키가 꽂혀 있으니까 얘가 이제 대행운전 면허증이 있다 보니까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특이 점 노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더더욱 황당합니다. 저 인간이 저 대형 이 운전면허증이 있었다고요, 또 임재민 변호사님? 네, 대형 운전면허증은 보유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외버스 훔쳐서 달아나는 건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사고 경위 도대체 이런 일을 왜 벌였느냐를 지금 경찰 관계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음주한 것 아닌가 아니면 뭐 마약이 의심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머나? 그런데 지금 계속 횡설수설하면서 제대로 이 사건 경위를 진술하고 있지 않아서 수사에 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합니다. 아하, 보세요. 저 사람은 도저히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대형 운전면허증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버스를 몰고 싶으면 버스 회사에 취직을 해야지 뭔 저런 방식으로 운전을 해요. 그런데 최명진 원장님 혹시 지금 음주도 아니고 마약 상태도 아니었다는데 혹시 어떤 약품 중에 어떤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것 중에 잠깐 어떤 환각 장세하고 그 성분이 몸에 남지 않고 그런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 4시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럴 수 있는 약은 이제 흔히 졸피뎀이라고 불리는 약이 있습니다. 지속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가고요. 네. 확 잠이 오는데 졸피뎀을 갖다 먹고 나서 밤에 뭐 음식을 갖다 꺼내 먹거나 요리를 해 먹은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억을 못 하는 분은 의외로 많습니다. 네. 졸피뎀을 갖다 먹은 다음에 자기 집 앞에 차를 몰고 잠깐 갔다 오는 분도 매우 드물게 있습니다. 하하. 그러나 이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네. 그래서 원인은 이분이 횡설수설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압박된 언어 그런 횡설수설은 계속 침이 튀기도록 끝없이 빠르게 얘기합니다. 아하. 1시간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네. 너머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때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하면 다 될 것 같고 충동적이고 며칠씩 2시간만 자도 거뜬한 양극성 정도의 조증일 가능성이 있고요. 네. 요 횡설수설이 누가 자기를 갖다 피해를 줬기 때문에 자기가 버스를 통해서 그거를 달아나야만 됐다는 피해의식과 관계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쪽에 정신증을 의심하게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횡설수설이 얘기하다 졸다, 얘기하다 졸다, 발음도 불명료하다. 그랬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물어보신 어떤 수면제 과용에 의한 증상이 아주 드물지만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음주나 마약은 아니라고 하니까 약물 이 섭취는 아니라고 하니까 어쨌든 저 사람을 상대로 뚜렷한 저 범행 동기는 반드시 밝혀내야 될 것 같아 인명피해가 없었기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자, 이 표현 보세요. 익숙하다. 근데 낯설다. 근데 고수다. 이게 뭐예요, 표현이? 이게 뭡니까, 이 가우전 변호사님?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근데 누군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이야. 이런 기분 들 때 있잖아요. 네, 있죠. 네. 바로 그런 느낌을 주는 알만한 얼굴인데 낯설다 싶은 제아의 고수들이요. 아하. 우리 MBN 현역가왕에 대거 등장을 그래요? 했습니다. 허허. 먼저 이 가수는요. 현역가왕에 참여한 31명의 가수들 중에서 최고령자라고 하는데요. 아하. 나이는 숫자일 뿐이죠. 네. 늦은 나이에도 트로트 한일전을 위한 도전을 마다않는 바로 이분. 이야. 누구였을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네. 경연자는 반가히 이번 대회 최고령자입니다. 50살. 그러나 현역은 10년 차입니다. 사람들이 제야의 노래 고수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어떤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무명 생활이 굉장히 길었어요. 앨범 준비도 또 하다가 무산되고 또 앨범이 또 나왔는데 또 방송 활동은 또 못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죠. 제가 2015년도부터 가요 무대를 첫 출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160회라는 좀 기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이라는 이름을 좀 알릴 수 있었고 많이들 인정을 좀 해주셔서 예. 그렇지 않나. 갑자기 저도 이렇게 떨리네요. 합시다 여러분. 나 놀라서 벌써 세 분이 누르셨어요. 와, 가요 무대 최다 출연 어떤 기록도 갖고 있고. 근데 보세요. 노래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버튼이 4회, 4명까지 올라가는 걸 보다가 우리 딱 지금 화면이 넘어왔어요. 안진용 기자님, 그 말인 즉슨 노래의 실력은 안 봐도 비디오다 뭐 그런 거예요. 뭡니까 이게? 분명히 얘기를 했죠. 가요 무대 160회. 가요 무대는 사실 트로트 레전드들의 무대인데 그렇죠, 네. 160회라고 하면은 일주일이 52주죠. 1년이 1년에 52주죠. 네. 그러니까 한 3년 동안은 빠지지 않고 나갔다는 어머나. 얘기인데 2015년부터 따져봤을 때 결국 2주에 한 번씩은 가요 무대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인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트로트를 제대로 잘 부르는 가수라는 게 인증됐기 때문에 네. 사실 듣기도 전에 여기서 버튼이 4개 버튼인데 이번 버튼은 인정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즉 4명의 가수가 저 사람은 듣기도 전에 이미 인정이야라고서는 딱 누르고 시작을 한 거고 실제로 노래를 시작한 후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정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하는데요. 네. 과연 어떤 무대였을지 이건 직접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시죠. 오는 소리에 님이 올 것 같아서 부시시 잠 깨어나서 먼 길을 바라보네 살며시 귀 기울이면 들릴 듯 들리지 않네 그리운 나의 님아 언제나 오시려나 나의
저분들도 현역들인데 현역분들이 앵콜을 요청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그렇죠. 그만큼 묵직하다 해야 될까요? 깊이가 있는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기교라는 것보다 뭔가 좀 우러나온 듯한 목소리가 들려요. 그런 부분들이 연륜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텐데 연륜이 묻어가면서 본인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저렇게 이제 현역 가수 생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만의 목소리 창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꾸준하게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인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대요. 뭐냐면 현역 가수로서 연륜미도 있지만 신인으로서 열정도 갖고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각종 트로트 오디션 경연에서 정말 맹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가수이고요. 송가인 씨하고 잘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라고 해요. 그런 부분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경력 있는 신입 이런 표현을 늘 쓰고 있고 본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의 본명이 전순영인데 그래요? 예, 반가이라는 예명뿐만 아니라 전순영이라는 본명의 이름도 더 성장한 듯한 그런 느낌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야, 앵콜이 나올 정도면 이 자체평가, 현역들의 자체평가가 만점, 30점 만점 나왔을 것 같은데 실제 어떤 점수일까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평가전 점수는 올인 나온 거 아니야? 27점. 올인 안 나와? 올인이 아니라고? 뭐 안 나와? 뭐야? 세표. 아깝다. 진짜 아깝다. 아니 요유미 씨, 강혜연 씨. 강혜연 씨 내가 봤을 때 잊어버렸는데. 태연 씨. 잊어버렸어 표정이. 안 눌렸다. 나 눌렀는데 왜 이러냐? 아니 자기가 안 누른 거 어떻게 알죠? 우리가 속고 있는 거야? 아니, 누굴 믿어야 돼 이거? 선생님 야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알 수가 없잖아. 아니 왜 올인 안 나오는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예요? 무섭네, 무서워. 윤태아 씨. 저는 이 자리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일 정도로 노래를 잘 들었고요. 앞으로 본받아가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받아가면서 가는데 누르진 않았어요. 강거희 선배님 너무 좋은 거예요. 미쳤어요. 너무 좋아하고 누르고 싶은데 표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또 밀리잖아요. 그럼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견제할 대상은 좀 안 누른 거 있던 것 같아요. 경연은 경연이네요. 사실 안 누른 것도 사실 타박할 일은 아닌데 또 그걸 또 안 누른 사람 찾아내서 이유를 들어봤는데 네, 또 솔직하게 얘기해서 윤태화 씨가 최명기 원장님. 그러나 저는 저게 솔직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실제로 다 엄청나다 하지만 저분의 귀에는 엄청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누른 것 독특한 자체가 해석인데요. 안 누른 것 자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네. 뭐 그렇게 엄청나게 잘 부른 건 아닌데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잘 불렀다고 했으니까 나까지 더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오히려 속마음은 그렇게 대단치 않아였을 수도 있고요. 네. 진짜 만약에 저렇다 그러면은 본인의 어떤 등수라든가 거기에서도 혹시 내가 만점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갖다 미리 선점해서 남한테 빼앗길 수는 없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은 네. 그 역시 상당한 승부욕이지만 네. 승부욕이 항상 계획대로 되진 않고 운이 따르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실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지금 약간 착시 현상이 뭐냐면 올인, 즉 30점 만점이 안 나왔을 뿐이지 27점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앞으로 정말 유리한 고지를 일단 선점했어요. 반가이 씨가 앞으로도 그 목소리 반가이 맞이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그런가 하면 허준 변호사님, 이 반가이 씨만큼이나 뭔가 익숙한 듯 낯선 고수, 재고 또 있나요? 한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허.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무려 3분인데요. 어허. 솔로가 아니라 이번 31팀 가수 참가자들 중에 유일하게 3명이서 팀을 이루어서 참가한 참가자들이에요. 그래요? 트로트 걸그룹인데요. 트로트 걸그룹은 걸그룹인데 40대 트로트 걸그룹입니다. 어머나. 과연 무대가 어땠을지 일단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분들은요. 무대는 일단 숨겨놓고요. 네. 소개부터 보여드려요. 그래요? 이분들 소개가 진짜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대박 사건. 어떤 소개로 무대를 꾸며줬는지 네. 보시고 오겠습니다. 아하. 평균 나이가 43.5세. 와 리듬 체조의 치어리더 걸그룹 메인 보컬 출신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트로트 객동 대한민국 최고령 걸그룹 대한민국 최고의 텐션 세컨드 왜 팀명이 세컨드예요?
제2의 도전이란 뜻이거든요. 세컨드 챌린지 이런 뜻인데 너무 이름이 길다 보니 그냥 세컨드라고 했는데 부부 동반 행사 섭외가 안 되고 있어요. 세컨드 그런 뜻 아니에요. 저희가 30대 그룹으로 데뷔했거든요. 근데 8년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40대 그룹이 됐어요. 왜 100세 시대에 걸그룹만 좋아하세요? 트로트 그룹이 있어요. 왜 이렇게 멋있어? 나 이분들 행사장에서 뵌 적 있어요. 엄청나요. 그쵸? 텐션이 네. 보통이 아니세요. 대박 사건인 게 지금 본인들 소개만 들었을 뿐인데 지금 에너지가 벌써부터 넘쳐나고 있어요. 실제 무대는 어땠을까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같은 나의 마음을 다시 태울 수 없을까? 다시 태울 수 있어. 나의 뜨거운 마음을 불같은 나의 마음을 다시 태울 수 없을까? 헤어지기는 정말 싫어. 이제라도 살며시 나를 두고 간다면 내 맘 너무나 아쉬워. 내가 만나서 하는 말 모두가 그렇고 그런 얘기. 하루 또 하루 지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 돌아서 말없이 갈 때면 마음이 너무 아쉬워. 대한민국의 에너지 틀어지게 안고 틀어지고 세컨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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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입니다. 일단 한편에 뭐 서커스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분들 진짜 어디 행사장 가면 인기 짱일 것 같아요. 진짜. 당연하죠. 저렇게 퍼포먼스를 저렇게 하면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네. 박수 난리 나죠. 막 사람들 막 일어서서 전부 그러니까요, 흥분하고 네. 노래도 아주 흥겨운 노래. 전영록 씨 불티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신동엽 씨도 같이 따라하고 저도 보면서 따라서 불렀는데 네. 저기 이제 세 분이 갖고 있는 특징을 정말 잘 살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리듬체도 하신 분은 공연 중에 리듬체조도 했고 와. 그다음에 그 치어리더 하신 네. 분 이분 같은 경우도 호루라기 불면서도 했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메인 보컬 역할도 하고 이러면서 저분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조화해서 하나의 팀으로 만든 게 대단히 사람들이 큰 어떤 반응을 이룰 네. 수 있다고 보여주고 저런 노래뿐만 아니라 무대 매너 이게 결국은 저 팀이 갖고 있는 강점이 아니겠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세컨드 팀이 대단한 게 한 곡만 부른 게 아니랍니다. 한 곡 더 있었는데요.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현역 여러분들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다들 대박 나죠?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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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로 와라. 크게 한번 터뜨려보자. 좋아 청춘아 하 좋아 힘을 내봐 웃자 세상아 대박 날 테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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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로 와라. 크게 한번 터뜨려보자. 그대로 나를 따라와. 네가 위너다. 빨리 빨리 따라와. 좋아 힘을 내봐 웃자 세상아 대박 날 테다. 대박 날 테다. 아자 좋아요. 일단은 안지준 기자님 확실한 건 자기 팀과
노래는 확실히 각인시킨 것 같아요. 시청자한테. 와, 사실 대박 사건입니다. 저런 경우를 이제 경연하라고 불렀더니 공연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실제로 노래를 듣고 마스터인 대성 씨가 한편의 쇼를 본 것 같다고 얘기를 야. 했고요. 지금 이제 한일 트롯전에 출전할 탑7을 뽑죠. 신유 씨는 일본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 평을 하기도 했고 야. 최종 30점 만점에 23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많이 나왔네요, 그래도. 네. 네,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는데 사실 저 세컨드에게도 나름의 고충은 있습니다. 아하. 8년 차인데 예전에는 몸 쓰는 게 정말 가볍고 쉬웠대요. 지금은 평균 나이가 43.5세죠. 이제는 버거워져서 예전과 같은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봐 걱정이라고 했고요. 이 노래를 들은 현역 가수 김양 씨도 이제 40대 접어들었는데 네. 눈물을 보였습니다. 공감이 되는 거죠. 아하. 실제로 이렇게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서 눈물이 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감동적인 것 같다라고 또 이런 따뜻한 조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컨드 그룹 대단한 게 세 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소절씩 번갈아 부르는 게 아니라 같이 모든 소절을 같이 하니까 더 대단한 거예요. 뭐 쉬었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무대였고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제 곳을 만나보고 이제 또 한 번의 반전의 매력 내뿜는 분이 있을까요, 허준 변호사님? 이분은 진짜 제대로 반전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닐까 싶은 그래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 아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직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는 분이라면 보는 순간 놀라실 거고요. 모르는 분이라고 하면 노래를 듣는 순간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진짜 장담할 수가 있는데요. 누구일지 궁금하시잖아요. 알쏭달쏭해요, 지금 설명이. 궁금하면 500원은 아니고요. 네. 힌트는요. 한국인이 아니라는 건데요. 누구일지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한국인이 아니다네. 마리아. 안녕하세요. 트롯을 사랑하는 현역 가수 1년차 마리아입니다. 6.25 참전하셨던 제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번 한일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되고 싶어서 출전한 거예요. 돌담길 돌아서며 또 한 번 보고 웬일이야? 징검다리 건너갈 때 뒤돌아보면서 훌러 떠나간 사람 제일 잘한다. 천리타양 멀리 가더니 새봄이 오기 전에 잊어버렸나 고향의 물레방아 오늘도 대박 사건입니다. 임재 변호사님, 만약에 가림막 뒤에서 불렀다면 한국 사람이라도 다 믿었을 것 같아요, 진짜. 노래도 노래인데요. 한국어 실력도 정말 일품이죠.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정말 극찬을 해줬습니다. 이 가수 바로 미국인 출신으로 대한민국에서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마리아 씨예요. 와. 이 마리아 씨는요. 한 15살 무렵부터 이제 K-팝 문화, 한국 문화에 빠져서 한글을 2년 동안 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수준급의 실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탄할 만한 부분은 위안부 할머님들의 아픔을 다룬 영화죠. 귀향을 보고 거기에 지금 함께 나오는 이 국악의 구성진 가락의 매료가 되어서요. 심취해서 트로트를 찾아 듣다가 이렇게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현역가왕 자체 평가전에서는요. 21점 획득했거든요. 고득점이에요. 그런데 이 트로트라는 장르가요. 한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맛을 살릴 수 있어야 되고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해야지 제대로 부를 수 있는 노래인데 모두 극찬할 정도로 이 한국어 실력과 이 트로트에 대한 이해 엄청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임재 변호사님이 정말 중요한 점을 짚어주신 게 안진용 기자님 2년간 한국어를 독학했다고 해서 한국어 발음은 잘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곡 해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이게 알고 보면은 마리아 씨에게 한국의 남다른 DNA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마리아 씨의 할아버지는 1950년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입니다. 아하. 한국에 있는 동안 이 한국 사람들의 순박한 정 이런 거에 푹 빠져서 한국을 잊지 못하는데 어릴 적부터 마리아 씨에게 그 얘기를 계속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는 거고요. 이제는 전쟁의 역사가 아닌 한국의 아름다운 선율을 담긴 트로트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트로트를 부르게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마리아 씨는 2년 전에 참전 유공자 위로연에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인이 전우의 손녀 마리아가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참전 용사들이 눈시로 긁혔던 그런 일도 있는데 사실 마리아 씨가 이렇게 한국의 트로트를 한국어로 잘 부르는데 실제로 영어로도 잘 부를까 많이 궁금하시죠? 네. 한 방송에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현미 씨의 울면서 후회하는을 영어로 훌륭하게 소화한 어머나. 적이 있거든요. 네. 정말 한국어와 영어를 오가면서 트로트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남다른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 씨가 감사한 게요. 뭐 미국인이 우리 트로트를 불렀다 해서 그런 차원보다도 드디어 우리 트로트가 이제는 K 트로트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로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역량을 확인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유모차 끌다가 발동한 촉, 뭐 엄마의 촉을 얘기하는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아닙니다. 이번에는 아빠의 촉입니다. 어허. 유모차를 끌면서 산책을 나왔던 아빠의 촉, 과연 무엇이었을지 영상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뭘까요, 네? 지난 10월 어느 저녁 유모차를 끌며 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온 한 남성의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편의점에 들어온 남성, 진열대 앞 검은 옷을 입은 청년을 유심히 쳐다보며 지나가려는데 네. 다시 후진해서 저렇게 청년에게 갑자기 무슨 말을 겁니다. 당황한 청년은 어딘가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화를 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네네. 이 남성, 청년의 전화까지 대신 받으며 어딘가로 향합니다. 어허. 유모차도 잠시 놔둔 채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니 근데 지금 저 보면은 처음에 영상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는 사람, 반갑다 친구야 할 줄 알았는데 또 표정만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어허. 그런데 유모차까지 내버려두고 이동하죠. 무언가 궁금하실 텐데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아까 잠시 전 영상으로 돌아가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청년이 편의점에서 구입한 것은 다름 아닌 기프트 카드 150만 원어치였습니다. 꽤 어허. 큰 금액이죠. 네. 인근 벤치에서 구매한 카드를 정리하던 모습을 지나가던 이 남성이 지금 옆을 보고 있죠. 이렇게 포착을 하게 된 겁니다. 어허. 이상하다 여겼지만 일단 지나간 남성, 잠시 뒤 편의점 앞에서 이렇게 또 마주친 겁니다. 오호. 청년이 이곳에서도 카드를 구매하려 하자 남성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며 저렇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어허. 남성이 휴대전화를 건네받자마자 바로 이 통화는 끊겨버렸습니다. 네. 알고 보니 정말로 검사를 사칭하며 청년에게 수백만 원어치 기프트 카드를 사라고 요구했던 건데요. 어머나? 이 남성 덕분에 청년은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들으니까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데 최진봉 교수님, 예. 아니 그러면 저 유모차 끌고 왔던 남성은 저 상황이 지금 보이스피싱 피해 당하는 상황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저분이요, 직업이 경찰입니다. 대박 사건. 그러니까 휴가 중이었고요. 어머나? 이제 아이하고 함께 산책을 하면서 아이가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고 싶어 해서 어머. 과자를 사러 들어갔던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경찰이기 때문에 늘 유심히 보잖아요. 수상한 모습을 보거나 이러면 그냥 놓치질 않아요. 근데 처음 장면, 저 장면입니다. 네네네. 저 장면은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면 맨 청년이 기프트 카드를 사가지고 여러 장을 사가지고 막 보고 있고 세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고 지나갔는데 그 옆에 다른 편의점에 이제 본인이 뭘 사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청년이 또 기프트 카드를 또 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상하잖아요. 네. 이게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사가지고 계속 세고 있고 그러니까요.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고 네. 누가 봐도 이거는 보이스피싱이다. 아하. 판단을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 청년에게 전화를 받고자 해서 본인이 전화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보이스피싱 모임 전화를 끊어버린 거죠. 아하.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네. 있도록 막았던 역시 경찰의 촉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네요. 경찰의 촉이 빛을 발한 순간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랑 저녁거리 뭐 사러 가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벤치에 앉아가서 어떤 학생이 여러 장 카드를 만지작 거리더라고요. 그거 보고 조금 그냥 이상하다 생각은 했어요. 물건을 사고 나오는데 그 학생이랑 또 마주쳤어요. 들어가길래 봤는데 구매하려고 막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혹시 이거 왜 사는 거냐 물어봤더니 뭐 검사가 뭐 사라고 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 통화 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끊어버리더라고요. 세상에 진짜 대단하신 게 저분이 지금 유창욱 이 경사님이십니다. 휴가 중이신데 진짜 저 직업 정신을 진짜 투철하게 발휘하신 거 진짜. 정말 다행이죠. 사실 아무리 직업이 경찰이라고 해도요. 전혀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 그러네요. 역시 칭찬받을 일입니다. 맞아요, 네. 지금 이 피해자는요. 이미 150만 원어치의 기프트 카드를 다른 편의점에서 구입을 하고 보이스피싱 이탕에게 넘기려고 했다고 해요. 세상에.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경찰분을 만나서 추가로 200만 원어치를 구매하려고 했던 부분은 막을 수 있었던 아이고. 거죠. 또 뉴스파이터 취재진과 경찰과의 통화 내역을 좀 보니까요. 이 해당 남성은요. 각 20살이 된 대학생이었다고 어머나. 해요. 그리고 이 기프트 카드를 산 금액은요. 장학금으로 받은 돈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미 이 150만 원 피해는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장학금 받은 돈으로 지금 이게 홀랑 지금 피해를 당한 건데 아니 근데 요즘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이 진짜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아요. 허준 변호사님.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사실 10년 정도 고정적인 수법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점점 더 진화된 형태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사건에서도 메신저로 공문 사진을 보내면서 이 검사를 사칭해서 기프트 카드를 사라 이렇게 유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공문 사진 보면은 공문이 굉장히 자세하고 진짜 같고요. 그리고 어느 부 무슨 검사라고 하면 실제로 조직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검찰청 사진을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기도 하고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기프트 카드를 왜 보내라고 했냐? 네. 근데 이게 통장 관련 얘기를 하면서 해당 기프트 카드가 있어야 통장이 열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기프트 카드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요. 현금화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하. 그런데 보이스피싱 보통 현금 보내라고 하니까 기프트 카드 보내면 의심을 덜하게 되잖아요. 근데 기프트 카드는 그냥 핀 번호랑 받을 사람 계좌번호랑 이름 정도만 있으면 네. 언제든지 쉽게 현금화를 할 수 있고 실명 정보를 확인을 안 해도 돼요. 네. 거기다가 이게 추적이나 환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검사는 절대 기프트 카드를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밖에 관심 가는 소식 알아볼 텐데 잠깐 숨 좀 돌리셨을까요? 허준 변호사님께 다시 갈게요. 소개해 주세요. 네. 네, 미쿡의 우당탕탕 도둑 보러 가실 텐데요. 네. CCTV를 보니까요. 너무 어설퍼서 분노가 아니라 황당한 웃음만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영상으로 바로 어허, 만나보시죠. 네, 한밤중 아무도 없는 가게에 들어온 도둑입니다. 그런데 진열대에서 담배를 와르르 어머나. 저게 훔쳐가는 게 맞는지 흘려버리는데요. 네. 허둥지둥 주워보지만 또다시 모두 저렇게 주워보지만 또 막 훔치는데요. 또 떨어뜨려 버려요. 네. 떨어진 담배에 저렇게 줍다가 보세요. 막 허겁지겁 줍는데 미끄러져서 휘청이기까지 하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어딘가 어설픈 도둑의 절도행가 코미디 쇼가 아닌가 했지만 네. 이게 실제로요. 지난달 28일 미국의 한 담배 가게 CCTV에 포착된 실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머, 이거 실제 상황인 줄 알았더니 최진봉 교수님 20초 드릴게요. 저거 몸개그 아니에요? 옛날 제목 TV에서 몸개그 같아요. 진짜. 아니 실제 네. 상황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사실은 저 사람이 너무 허둥지둥 되다 보니까 제대로 훔치지도 못하고 네. 저 CCTV를 누가 공개했냐면 경찰이 공개했어요. 아하. 공개 수배를 하려고. 오. 왜냐면 9시 반쯤 사건이 일어났는데 공개 수배를 하기 위해서 올린 영상이니까 사실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검거되길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